앞서 그 통합의 기대 효과를 얘기하시면서 최철영 교수님께서 이 산업 얘기를 했어요. 2차 전지에 대해서. 그 규모의 경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30개 기업이 50개 기업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배터리 뭐 지원 센터나 이 통해서 더 많은 이제 지원과 이제 뭐 또 예산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요. 마창진을 한번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창진 같은 경우는 산업적 기반도 유사했고요. 지역 간 연계도 높아서 행정 통합이 효과가 아주 클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지금 다 아시죠? 없어요. 그리고 모든 분석에서는 결국 우리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라고 이제 이런 이제 그 논문까지, 혹은 이제 창원 관계자는 시범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했는데 확실하게 지원 관리도 안 해주고 통합시켜놓고 방치했고, 그리고 뭐 이런 거짓 둘이 결혼한다고 백만장자가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두 분 교수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마창진이라고 불리는 이제 마산창원 진해 말씀도 주셨고, 그래서 이제 통합해서 이제 지금은 특례시가 돼 있죠. 창원이 100만 정도에서 거기도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뭐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대한민국 어디라도, 사실 서울도 아닌 경기 빼놓고야 뭐 인구에 대한 고민 없는 데가 있겠습니다. 서울도 사실은 뭐 인구 줄어드는 거 그동안은 좋아했다가 지금 조금은 너무 빠진다는 것 때문에 조금 대책을 갖고 가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 뭐 2할 자치 딱 맞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2할 자치를 넘어서기 위해서 3할 자치라도 하려고 계속 매 정부마다 뭐 공약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요구도 하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일본 뭐 4할 6대 4까지 갔어도 계속 이렇게 인구 주는 것, 그것도 다 아시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2할 자치하는 상황에서 과거 일본보다 좀 더 인구나 이런 걱정이 없었을 때 하고 지금 빠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일본은 6대 4라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빠지는 속도가 우리 대한민국처럼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만큼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도 한번 6대 4라도 가보고 우리 지역에서 한번 이 분권과 자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노력으로 한번 막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자는 거죠. 6대 4도 아닌 2%, 뭐 지금 2할 자치 얘기하니까 그 20% 가지고서 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재정 어떻게 확보하냐. 지금 어쨌든 중앙정부하고 어느 정도 논의된 틀 안에서는 뭐 지방소비세라든지 또 양도소득세라든지 또 법인세라든지 이런 세원들을 이 통합하는 광역 어디라도 먼저 하는 곳에 주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지금 이 법안 안에도 지금 포함은 돼 있거든요. 물론 법안이 된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안 된 거죠. 이건 당연히 중앙정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근데 돼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마산 창원 진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하시는 분과 이제 부정적인 평가하시는 분이 다 같이 계십니다. 만약에 마산, 진해, 창원이 예전처럼 그대로 각각 나눠져 있었으면 지금만큼이라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 지금 경상남도의 도청 소재지가 거기로 올 수 있었을까? 이런 얘기부터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거기는 100만을 넘어섰기 때문에 특례시 지위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지역이 더 성공적이다, 또 실패했다, 이런 경험, 이런 것들 우리가 또 반영해서 우리 지역의 통합과 우리 지역의 자치분권을 해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고, 아니 인허가권 중앙정부가 다 갖고 있거든요. 일정 규모 이상의 산단 지정하려고 하면 그 중앙에서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하면 어때요? 각각의 그 진행 절차에서 인허가권도 우리가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어디 뭐 해줄 수 있으니까 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기회라도 달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인구 소멸, 뭐 157년인가 뭐 150년 뒤에는 아예 뭐 대한민국 없어진다고 세계적으로 소문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뭐라도 해야죠. 지금까지 안 해줬던 것들도 해야 되고,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그런 이 권한의 이양과 그다음에 재정, 지원, 그걸 통해서 지역의 역량을 갖고 지역이 바라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우리 생태계를 각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창진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008년도에 이제
자율통합 형태로 진행이 되었죠. 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지역들이 자율통합의 논의를 하다가 결국 이제 성공한 사례는 이제 마창진, 이제 창원시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실제 그 당시에도 이런 어떤 기대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합이 되면 행정 효율성도 높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도 많이 되고, 뭐 그런 어떤 논의를 많이 제기를 하셨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공무원 숫자는 더 인구 규모 비슷한 어떤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증가를 했었고, 물론 행정 수요가 그런 늘어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 공공사회단체도 다 마산, 진해, 창원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걸 다 통합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또 접근성도 떨어지니 마산 쪽에도 그런 공공사회단체가 있어야 되고 또 진해 쪽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제 형식만 연결돼 있지 실제적인 내용은 다 여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남도청은 원래부터 창원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 통합된다고 무조건 한 건 아니고 특례시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특례 정도가 그렇게 권한적인 측면에서 많지도 않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대만큼의 어떤 그런 결과는 좀 못 얻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사실. 네, 뭐 실제적으로 마창진 같은 경우는 행정이나 재정적 효율성이나 이제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서는 뭐 이제 통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결론을. 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실제적으로 제가 대구정책연구원의 이런 발표 자료들을 보니까 실증 연구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도민들이 더욱더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그냥 기대 효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이 함께 하면 좋다라는 연구나 보고서 이런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교수님. 이제, 그거는 이제 광역행정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광역행정의 성공 사례들은 되게 많겠죠. 예를 들면 뭐, 도철도 2호선, 1호선의 어떤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실제적으로 뭐 광역행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활권의 어떤 그런 확장이 실제로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 거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고. 근데 이제, 광역행정의 사례는 많지만 또 예를 들면 이제 광역행정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갈등도 되게 많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제 행정통합을 논의하는 어떤 측면도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단체장이 한 명이면 갈등이 일어날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실제 또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구의 어떤 경제 구조를 보게 되면 다른 그 광역 도시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근 지역하고의 어떤 산업 연결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광주, 대전, 뭐 부산도 물론 김해라는 도시가 있긴 있지만 실제적으로 대구가 인근 지역에 있는 도시하고의 그런 산업적인 연관성이 되게 높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구미, 그다음에 경산. 구미나 경산은 이제 실제적으로 경북 내에서도 산업 집적지가 되게 높은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어떤 종사자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뭐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또 대구에 거주를 하시는 부분들도 되게 많고 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통합을 하지 않아도 그런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통합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막 논의를 하지만 경제 통합은 이미 그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필요하면 자기들이 가서 이렇게 뭐 납품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하청을 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실제적인 생활이라든가 경제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대구 경북이 좀 함께 가고 있는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걸 이제 좀 더 뛰어넘어서 이제 행정적인 측면에서 통합을 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시고 기대감을 주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뭐 여전히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서 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대구 경북이 함께하면 좋다라는 뭐 연구나 보고서가 생각보다 많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많았다면은 두 분 교수님께서 어디 뭐 정책연구원에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이런 얘기들이 아주 이제 자연스럽게 많이 나왔을 텐데, 뭐 김태훈 교수님은 개인적이 아니죠, 이제 연구하시는 뭐 생태계라던가 이런 이제 사례들도 얘기해 주셨는 것을 보니까 미흡하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어떤 정치나 행정의 뭐 주요 행위자들한테 설득할 수 있고 또 합의를 이끌어낼까라는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대구 경북 통합 기본계획 특별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긴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지 아주 간략하게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구 경북 이제 행정 통합을 위한 지금 특별 법안이 이제 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국회에 상정된 것도 아니고 또 정부하고 합의된 안도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 놓고 지역에서 어디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중앙정부하고 합의한 그런 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통합 형태로서는 다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 특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 분권에 관해서는 이 중앙 정부의 권한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양하겠다. 그리고 우리 동부지방 통계청이라든지 이런 이 지방에 있는 또 이 남부 산림청이라든지 이렇게 중앙기관이 지방이 청들이 있거든요. 이걸 특별행정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특행기관들도 우리 통합하게 되면 통합된 데 넘겨주겠다. 이것도 하나의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치 행정에 있어서 특히 이제 아까 재정 굉장히 중요하고 김태훈 교수님 말씀하신 게 딱 맞습니다. 재정 확보돼 있지 않은 자치 분과는 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돈 없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기름 없이 어떻게 자동차가 가요? 재정 분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자치 재정의 확보를 위해서 최소한 이 통합을 하게 되면 통합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원하겠다. 그건 이 제주도의 경우에도 일정한 이제 조세 재정에서 좀 특례를 받았거든요. 그거보다 좀 더 많은. 그래서 지금 얘기되기는 2조 정도. 지금 우리 대구시의 1년 예산이 16조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가 34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합하게 되면 이렇게 합쳐서 50조 정도 되는데요. 이 플러스 알파로 2조 정도의 그 통합 교부금을 10년 또는 20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은 법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결국은 2조라고 하는 돈이 통합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더 소득이 있고 일시적으로 주는 그것이 아니라 아까 이할 자치를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렸던 법인세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지방소득세라든지 또 이런 것들도 이 지방세로 전환해서 지방재정을 자치적으로 좀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요구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거기서도 또 받아들인 것으로 해서 법안에도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투자 촉진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업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올 수 있는 기반 조성, 지원 이게 행정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관련 이 권한도 대폭적으로 이용하게 돼 있고요. 그 외에는 분야별입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에 있어서 특별한 이 권한 이양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그리고 산업 그리고 문화 관광 이렇게 각 분야별로 이 특례의 내용들이 포함돼서 전체로 267개의 조문안에 한 10개 정도의 분야로 이 특례와 큰 그 위상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은 이 브로셔라고 불리우는 안내 책자들을 아마 우리 시도민 모두의 댁에 이렇게 만들어서 전달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좀 더 잘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태형 교수님, 오늘 방금 최철령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들 기반으로 해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중앙 정부나 정부기관 등에서 반박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산적한 대구 경북의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답이나 솔루션이 될 수 있는지 약간 궁금하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정부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특별법안을 제시를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이게 부정적으로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중앙정부 공무원들을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되게 이렇게 공평성, 형평성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권한의 이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의 권한 사무 배분 자체가 포괄적 위임주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는 이제 개별적 수권주의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데 특정 지역의 대구 이렇게 정해서 대구의 특별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고 우리는 그냥 전국이 동일하게 하는 형태로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형태는 그걸 완전히 뒤엎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대구 경북에만 권한을 많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 위임주의 전체 다 주는 게 아니고 특별한 지역만 주는 건데 근데 그게 실제로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순순히 응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대구 경북은 줘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대구 경북이 제일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잘 안 먹게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이 문제 선구자적인 위치에 있잖아.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논리적인 어떤 그런 설득에서 보면 좀 한계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발굴이 돼야 될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여기가 이제 시범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권한의 이양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지역 발전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파일럿 테스트, 그러니까 시험적으로 해본다든가, 그렇게, 근데 지금 그런 권한의 이양을 갖다가 너무 안 하고 있으니, 이게 특별한 지역에 특별한 어떤 권한을 주고, 그게 실제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그 나오면 그걸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든가 이렇게 뭐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냥 우리가 위험하니까 달라는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근데 이 권한이 왔을 때 이제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솔루션이 왔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기대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지는 않겠습니까? 재정적인 지출이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되게 많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경제개발비라고 하죠. 산업 육성, 뭐, 그 다음에 뭐, 교통, 물류, 이런 쪽에 그 재정 지출을 갖다가 우리가, 경제개발비와 관련된 지출이라고 하는데, 경제개발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출이 이루어졌을 때, 지역 경제, 특히 이제 지역 내 총생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지역 내 총생산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더라는 연구 결과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진짜 우리가 2억 2조를 받았다 매년 받을 수 있다 이러면 실제적으로 상당히 경제적 효과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뭐 경제 효과가 없는 것보다 당연히 경제 효과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일자리도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유리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자꾸 이렇게 불명하고 그에 대한 어떤 타당한 논리가 잘 안 만들어지는 측면에서 조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태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광역 또는 이 기초 차원에서도 그동안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중앙정부로부터 권한 이양을 받고자 노력해왔고 요구해왔고 투쟁해왔습니다. 안 됐죠. 결국은 논리의 문제도 있지만 또 중앙에서 보기에는 불신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정책적인 결단의 문제도 있었고요. 사실은 권한을 내가 갖고 있는데 줄까 말까 설득하고 난 뒤에 마지막은 결국은 들고 있는 사람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단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달라고 하는 측이 조금 더 논리적으로도 또 설득력 있는 근거도 있어야 되지만 의견도 모아져 있어야 됩니다. 네, 허심탄회하게 묻겠습니다. 왜 행정통합을 해야 하는지, 왜 행정통합 추진은 어려운지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소멸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국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도 지금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국가의 전망이 걸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대로 있을까요? 다른 대안이 있었습니까?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 20년, 30년 됐지만 그동안 어떤 노력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뭔가를 해야 될 때고 결단을 해야 될 때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행정통합의 결과 확실치 않습니다. 그건 결과를 봐야 되는 문제니까요. 하지만 독립운동 될 줄 알고 했습니까? 해야 되는 거 한 거 아닙니까? 우리 대구 경북이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왜 대구 경북이 못합니까? 해야죠. 왜 우리 대구 경북이 갖고 있던 그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왜 그러니 자부심과 긍지를 잃어버렸습니까? 남들이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하고 남들이 할 때 같이 하면 되지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그거는 패배주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기 위한 힘을 우리가 모을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은 사실은 대구 경북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행정통합은 결국 구국운동입니다. 조선시대부터 계속되어 왔던 중앙집권의 그 폐해를
이제는 벗어나서 각 지역이 균형 있게 서로 경쟁하는, 서로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적인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대구 경북이 대한민국 분권 또 연방제적인 그런 이 지역의 힘을 통해서 한번 살려보자라고 하는 의지, 이것들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통합 논의가 좀 어려운지에 대한 말씀 좀 드릴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통합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뭐 통합 설명회라든가 뭐 통합 관련된 법안도 만들고 있고, 뭔가 이렇게 분위기는 이제 좀 전개는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쟁점에 대한 해결들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좀 우리가 이렇게 수렴을 해볼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통합의 효과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런 증거 뭐 이런 것들도 좀 약간 아직까지 좀 불확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통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특별법을 만드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권한 이양들이 과연 이렇게 우리의 기대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쟁점들이 좀 이렇게 잘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합 논의가 좀 쉽지 않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문장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은 관로이다라고 제가 이제 요청을 드렸는데요. 김태원 교수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은 안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이제 불확실성이라든가 불명확성이 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개가 깨끗이 이렇게 그치면 상당히 이제 밝은 어떤 청사진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이제 안개 속에 좀 있는 것 같아서 뭐 저는 대구 경북 통합은 안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은 구국운동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하면서 안개도 아닌 암흑이었습니다. 암흑 상황에서도 독립했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의 통합은 구국을 위한 운동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 무엇을 위한 통합인가,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명쾌한 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